네, 매주 월요일이면은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나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하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인데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맞아요. 우리 이인철 소장님은 이 연구소 이름을 어떻게 지셨는지 궁금해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참 좋다. 이건 누가 지어준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주변 지인들한테 이런 이름 어떻게 했느냐. 본인이 우리 제안하셨군요.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 들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좋아졌는데도 계속 좋아졌단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잘 안 하죠. 네, 그리고 네. 체감도 잘 못하고. 그쵸. 그래서 참 좋아졌으면 아, 하는 마음으로 지었는데 네. 좋아질 날이 있겠죠. 네, 있겠죠. 네,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예, 역시 우리 또 소장님이 원래 참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분이 또 좋은 연구소를 하시니까 좋네요. 자, 여기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주 생각보다 심각하죠. 예.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러시아 간 전원이 고조가 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친다 이런 얘기인데 주식, 원화, 채권 이 트리플 악재가 악재. 닥쳤다 이래요.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걱정거리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가 돼요. 두 가지. 일단 미국이 물가를 이유로 너무 빠른 속도로 돈을 이제 흡수하고 있다, 그렇죠. 긴축하고 있다라는 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네. 이제 연초부터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하더니 네네. 여기다 다시 한번 이제 충격을 가하는 요소가 바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지금 뭐 수시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의 정부군 반군과의 이제 요격 충격이 있으면서 네네. 바이든 대통령은 꼭 집어서 16일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죠. 저번에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일어날 것이다. 계속 조금씩 타이밍 말은 바꾸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지금 우리가 거기 우크라이나에 지금 주재하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지금 나가라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NSC를 통해서 이제 탈출시켜야 할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 그리고 거 정말로 맞습니다. 국지전도 벌어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곤바스 지역에서는 정말 폭격이 오가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지금 네, 오가고 네.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침공 가능성이 점차 커지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는 올해 들어서 새해 들어서 두 차례나 2,700선 아래로 떨어졌고요. 또 원달러 환율 연초부터 심리적 이제 지지선이라고 하는 1,200원 선 내외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채권 가격도 그렇게 좀 되나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안전자산 선호 현상, 뭐 미국 달러에 대한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네. 이제 원화 가치까지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일부에서는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제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너무 때문에 올라요, 지금. 이 큰일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네. 굉장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7년 만에 최고치다. 그러면서 정말로 휘발유 가격이 제가 주유소 가격이 무서운 게 리터당 1,800원이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5주 동안 상승하고 있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지난 주말에 이제 그 주유소 방문하셨던 분들은 오전 방문했을 때하고 오후 방문했을 때고 금액이 달라진 틀려요? 데도 있어요. 어. 예. 그러다 보니까 이 3대 유종,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리고 이제 북해산 브렌트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 중동산 두바이유 예. 모두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모두 넘어섰어요? 그렇습니다. 주간 기준 5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WTI의 경우에는 1년 전만 하더라도 배럴당 한 57달러였어요. 근데 거의 2배가 더 올라간 그렇습니다. 거예요? 지금 90달러이기 때문에 거의 그 두 달 사이에 최근 뭐 한 1월과 2월 이 두 달 사이에 거의 30% 넘게 올라서 2014년 10월 이후 7년 4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 국제유가는 전 세계 경기 회복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불안합니다.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경제활동이 일부 정상화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올겨울 이상 이제 한파까지 네. 북반부에 몰아닥치면서 지금 남방 수요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은 굉장히 미온적이에요. 이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긴장 고조되고 있죠. 또 예멘 반군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 겹치다 보니까 지정학적 위기까지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데 문제는 러시아가 세계 2위 원유 수출국. 러시아가.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아랍에미레이트가 세계 5위 수출국이에요.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전체 세계 수출 물량의 거의 한 20%를 이 두 개 나라가 주도하다 보니까 상황이 좋지 않고 여기에다가 이 오페크는 떡봉 김에 제사 지내자.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네, 오히려 예, 네. 굉장히 증산이 미온적입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국제유가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7.5% 1년 전에 비해서 올랐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휘발유 가격이에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한번 이 전략적 비축유를 활용해서 네네. 이제 국제유가를 좀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엿보이고 또 하나는 미국이 사실은 변수예요. 미국이 최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셰일가스 그동안은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이 노동자들이 주로 이주민들이에요. 근데 이게 막혔던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이주민들이 많이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채굴하면 채산성이 안 남아서 다 포기했던 광고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부는 지금 재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셰일가스를 통해서 국제유가를 좀 안정적으로 떨어뜨리겠다. 유지하려는 시도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정부는 이제 유류세도 조금 인하하겠다. 그다음에 뭐 인하 그동안 계속 했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인하하는 걸 연장하겠다 이런 얘기랑 전략적 비축률을 방출하겠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맞습니다. 이렇게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오를 때는 지금 유류세는 지금 한 20% 20% 깎아주고 깎아줬다고. 있거든요. 역대 네. 이렇게 많이 깎아준 적이 없는데 그렇죠. 여기에다가 아마 지난해 12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국제유가가 너무 치솟아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 한국 이 우방국, 동맹국 5개 국가와 함께 5천만 배럴의 전략적 비축을 동시에 풀었어요. 동시에 풀고 여기다 셰일가스 업체들한테 빨리 니네 생산 재개하라 라고 압박을 하면서 잠시 주춤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또다시 또 유가가 불안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기재부 차관 주재로 물가장관 회의를 열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3% 물가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368개 물가 품목 가운데 거의 400개 가까이 물가가 올랐어요. 그래요. 하긴 네. 뭐 소주값도 이제 6천 원 된다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소주값 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게 이제 피부로 와닿다 보니까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4월까지 한정돼 있던 6개월까지였거든요. 유류세 인하가 네. 4월 이후에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 또 하나가 3개월은 더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전략적 비축유를 푸는 방안인데 사실 전략적 비축유 푸는 거는 그다지 썩 효과는 없어요. 그럼요. 풀어봐야 네, 지난번에도 한 풀어봤죠. 사흘 정도 그렇죠. 우리 국내에서 소유할 수 있는 여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공조를 한다면 미국을 주도로 공조를 한다면 아마 노력을 만한 이 변수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00원이고요. 우와. 고가 휘발유의 경우에는 2,500원이에요. 2,570원. 이야, 그런 비싼 휘발유 넣고 다니신 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안 넣어봤는데 어쨌든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주식 시장 지금 곡소리 납니다. 솔직히 주식하시는 분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지금 60%더 뭐 망했다 이런 사람도 하락했다 그러면서 망했다는 분들 개미들 미치겠다 이런 분들 많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뭐 긴축 우려, 그다음에 지정학적 위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겹치고 있어서 주식이 아마 이번 주에도 가장 큰 변수는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이고 유가가 또 굉장히 급등락하고 있어서 이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뭐 친러시아 반군이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이제 공격을 받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또 미국도 NSC를 개최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 러시아의 친 부대가 우크라이나 전에 이제 침투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제 해외 뉴스 24시간 뉴스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이 지정학적 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알려진 이 변수들이 굉장히 부각만 되지 않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누군가 선제적으로 타격을 하고 희생자가 발생을 하고 도망을 가기 시작하고 네. 이런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아마 또 한 번 이제 지수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안전벨트를 꼭 좀 매셔야 되는 주입니다. 정말 뭐 계속 죽어라 하는 것 같아요 서민들은.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고채 금리 그다음에 금값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국고채 금리 오르는 건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 대출금리의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3년물 국고채의 경우에는 네, 어떻게 되는 지금 거예요? 7년 8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몇 퍼센트예요, 그러면? 지금 2.3%를 넘어섰습니다. 오. 그리고 10년물 국채도 마찬가지로 지금 2.7%를 넘어서 3년 8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국회에서 추경 14조 원 통과했고요. 네, 통과했죠. 여기다 여야 후보 모두 다 이제 그 이상의 플러스 알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추경이 지금 61조 남는 잉여 세수를 당장 이용할 수 없는 게 그건 아니라 없죠. 네. 일단 국채를 발행한 후에 선 국채 발행 후 정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더 국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우리의 나라에 대한 이자 빚이 더 늘어나는 거죠. 거구나. 네. 뭐 이런 신호를 해석하면 되고요. 또 국제 금 가격은 지금 8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온수당 1,900달러를 지금 넘어섰거든요. 네. 지난 17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금 가격이 온수당 1,902달러예요. 어머나. 자, 그러다 보니까 이달 들어서만 100달러 이상 올랐어요.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러시아 침공 때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더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서 제가 러시아나 뭐 아랍에미레이트, 우크라이나 이쪽이 전부 다 원자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급 노선에 또 한번 충격을 주게 되면 이거는 세계 경기 회복하는데 굉장히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추경 얘기도 뭐 사실 날치기 추경이다 뭐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통과는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본 회의 열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증액이 되면 했다고. 증액이 되지 예. 감액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그거 가지고 이제 뭐라 하자 뭐 법적 조치 취하겠다까지 했는데 일단 우리 좀 살고 봅시다. 중요한 거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서민들이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밑바닥에서 살아야지 경제가 올라가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이슈 얘기했고요. 자,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명품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모르고 별로 관심도 없고 제가 명품 든다고 뭐 달라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명품 가격은 정말 이상한 데다가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아주 무슨 봉으로 하는지 지난해에만 가격을 4번이나 올렸다면서요. 해외 명품 그렇습니다. 업체가. 근데 또 올렸다고 가격을요. 맞습니다. 해외 명품 업체의 가장 좋은 마케팅 가격 인상이에요. 가격 인상. 가격 인상한다 그러면 전날부터 네. 이 한파에도 줄을 서요. 그러니까 참네요. 루이비통 그래가지고 제품 가격을 최대 26% 인상했다 얘기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니에요, 지난해 이거? 5번 인상했고요. 가격을. 그리고 올해 또 연초에 최고 가격, 핸드폰 가격을 하룻밤 만에 160만 원 올렸어요. 우리나라 것만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전 세계 요번 거는 네. 자기네 말로는 네. 전 세계적으로 같이 했다. 요번 거는. 이번 것만. 이번 건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품 가격을 동시에 인상했다. 16일부터. 그런데 인상폭도 심상치 않고 그리고 특히나 인상한 이 이유를 들어보면 네. 생산비, 운송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죽 제품, 패션 액세서리, 향수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여기에 원자재 인상분보다 훨씬 인상폭이 크다는 거예요. 하룻밤 만에 최대 26%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아까 140만 원이요?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업체의 이제 루이비통의 이 그룹 전체 매출을 봤더니 지난해만 매출이 한 86조 원. 순이익이 16조 원이에요. 코로나 순이익이. 이전 실적을 훌쩍 뛰어넘었어요. 순이익이. 순이익이. 와. 자,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한국에서만 배짱 장사가 네. 가능할까? 근데 이게 이 회사만 아니라 루이비통만이 아니라 샤넬도 그렇고요. 뭐 디올도 그렇고 버버리도 그렇고요. 대부분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데 네. 이거는 수익 구조에도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대기업이 수입해서 백화점에 입점시키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대기업의 경우에는 관세, 네. 부가세, 네. 배송료 여기에다가 국내 백화점에 매장에 입점시키는 수수료 또 내야 돼요. 근데 백화점은 수수료 얼마나 받느냐? 보통 20-30%씩 30% 수수료 받거든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소비자한테 그대로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외국 브랜드 앞다퉈서 이제 모셔오려고 과도하게 경쟁해요. 네. 우리 매장에만 와달라. 네. 루이비통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초 수입할 때부터 굉장히 불공정,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한국하고 중국은 뭐냐? 여기는 비싸면 비쌀수록 잘 팔리는 잘 팔린다. 예, 잘 팔린다. 그래서 가방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의 가격을 맞춰놓고 후발주자들이 거기까지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코트 같은 경우 400만 원 가격이라고 정해놓고 네. 그 밑에는 가격을 차츰차츰 올리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정말 그렇게 뭐그 1,000만 원짜리 들으면은 좀 뭐가 달라지나 그 사람이? 그래서 아마 코로나19 이전에 네. 유럽 여행하시면 아실 거예요. 네. 들어올 때 입국할 때 세관에서 별도로 유럽 여행자분들은 별도로 관세 세관을 검사를 하거든요. 네. 거기에서 왜냐하면 하도 유럽 현지에 파는 이제 명품과 국내 명품의 가격 차가 워낙 벌어지니까 네. 현지에서 그냥 사고 오는 거예요. 그래요? 사갖고 들어오면은 괜찮은가 보죠? 참네요.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말을 하고 싶은데 솔직히 본인이 명품이 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호구가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에르메스 가방 몇 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면은 뭐 달라지나. 아이, 물론 그 명품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먹고 사는 문제도 시급한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예전이야 정말 품질이 너무 다르니까 명품이 꼭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품질은 다 똑같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해요. 예.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채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댓글들 엄청난데요. 제가 다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좀 해주시고 1+10 이번에는 정말 기필코 한번 달성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준비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사저에 이삿짐 들어갔다고 어제 보도 나왔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무슨 말을 할지 메시지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건강이 매우 안 좋다고 해서 안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조원진 후보가 자기 장사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내일 한번 그 의원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본질을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보도록 하죠. 항한다고 듣지 않는다?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꼭 들으셔야 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